네, 이번 강의에서는 저작권과 보안, 그리고 우리 기업 내에서 라지 랭귀지 모델 혹은 SLM 자체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앞에서 했었던 이야기들은 최신 기술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대부분의 이제 뭐 공기업, 관공서, 그리고 대기업, 그리고 중견기업들도 보안의 위협에서 사실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여전히 챗GPT를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형태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극복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나 이제 생성형 AI를 쓸 때 되게 이런 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들을 좀 가볍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생성형 AI 수업을 거의 이제 2년 반 넘게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업을 하면서 실제로 인공지능이 말로 우리 회사 데이터를 학습한다더라 막 이런 얘기들도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바이브 코딩에서 우리가 수업을 다뤘던 것들 중에 그 PDF 100개 만들어내는 그 수업이 있었단 말이죠. 그거를 1년 전에 수업했을 때는 40명이 참여를 하면 그것을 완벽하게 풀어내는 사람들이 처음에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 수업을 해보면 8명 정도는 이것을 풀어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6번째 시트 있죠? 6번째 엑셀 수업 자료 공유를 열어보시면 자, 정보가 부족한 프롬프트와 정보가 많은 프롬프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앞단에서 우리가 수업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요거 프롬프트를 굉장히 정상적으로 써야 돼요 하면서 이렇게 했었죠. 현재 열려있는 엑셀에 B3의 데이터를 블라블라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정보가 충분한 데이터 말고도 이렇게도 질문할 수 있거든요. 현재 열려있는 엑셀에 B3의 데이터. 근데 보고서 시트가 없어요. 혹은 이 코드가 구동되는 VB 코드라고 했을 때 PDF의 위치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코드가 구동되면 A와의 범위를 PDF로 저장하는 코드를 이제 여기 적어놨는데 정보가 부족한 코드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바꿔볼게요. 현재 열려있는 엑셀에 보고서 시트 2, B3의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변경하는 VB 코드. 그리고 여기서 기능 2 같은 경우는 조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PDF의 저장 경로는 현재 엑셀 파일이 있는 경로, PDF의 저장명은 뭐 GSC 001.pdf부터 GSC 100.pdf 이렇게 수업을 했었죠. 그러니까 위에보다는 아래처럼 질문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에처럼 질문하면 답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고 아래처럼 질문해야지 답이 나오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처음에는 당연히 이랬어요. 대부분 파란색 영역처럼 질문하는 분들이 많으셨고 이 결과가 안 나와서 이거 명확하게 질문해야 돼요 라는 수업을 했던 건데 최근에 하면 할수록 정보가 적게 들어가더라도 대답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챗GPT를 열었어요. 그리고 이 질문을 제가 딱 해볼게요. 퍼즐이 빠져있는 정보가 부족한 프롬프트예요. 그러면 이제 이 프롬프트를 만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영역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현재 열려있는 엑셀의 B3의 데이터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시트를 보고서로 설정해버려요. 이상하지 않나요? 보고서라는 시트라는 질문이 있는데 그죠? 얘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제가 8,000명 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챗GPT가 이 우리의 질문을 기반으로 응답하는 학습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이 질문을 하더라도 정보가 빠져있는 질문을 하더라도 얘를 복사를 해서 우리 앞단에서 배웠었던 당연히 요거 응용이 있었죠. 여기에다가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그러면
신기하게 질문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결과가 나와요.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왜냐면 아니 이 질문을 해야지 되는데 이걸로도 된다고? 그러면 다른 질문도 그렇게 되네요. 다른 질문 안 돼요. 이 실습에 한해서만 된다는 거죠. 챗GPT가 학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부 정보를 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증명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말고요. 클로드라는 AI 모델을 제가 써볼게요.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 이 내용들을 클로드라는 AI 모델로 해결한 케이스는 실습에서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클로드라는 AI 모델에게 똑같은 이렇게 구멍이 빠져 있는 질문을 하면 코딩을 굉장히 잘하는 클로드라는 AI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류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질문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 코드를 만들어 줬을 때 VB 코드를 이제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쫙 만들어 주죠. 보시다시피 아까 보고서 시트나 이런 내용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충실해서 대답을 하는 거죠. 질문을 했어요. 그럼 얘를 조금 기다려 볼게요. 와, 코드 진짜 길게 짜주죠? 자, 복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F8을 눌러서 오류가 발생해요, 벌써부터. 네,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유야 이제 앞에서 배웠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금 클로드한테 정상적인 질문을 다시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거는 조금 더 상세한 질문이고 이 영역으로 했을 때 질문에 대한 결과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이마저도 클로드라는 AI 모델에게 제가 이제 질문을 한 케이스가 혹은 실습에서 많이 다뤄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또 컴파일 오류가 좀 발생하네요. 그러면 이런 영역들에서 오류가 딱 발생을 했을 때 명명된 인수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 자체를 다시 던져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LM 아레나에서 코딩 쪽에서 굉장히 뛰어난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제 코파일럿이라든지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런 거 코파일럿 보면 이제 되게 코딩 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되게 웃긴 게 이 학습한 경험이 없는 AI 모델은 똑같은 질문을 해도 고군분투를 한다라는 얘기죠. 결론. AI는 계속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 데이터를 넣어주게 됐을 때 사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제 이런 영역 말고도 굉장히 많은 윤리적인 위험성도 존재를 합니다. 2023년 8월 시행하는 유럽연합 규정들을 보면 이제 허용 불가 위험 AI부터 고위험 AI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가 이제 내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이제 인간에게 굉장히 위험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걱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순간이 요즘 있죠. 실제로 이제 딥러닝 모델을 이제 제가 첫 번째 교시 때도 말씀드렸지만 딥러닝 모델은 실험적인 증명이 된 거지 과학적인 증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I가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될지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윤리 환경에 대해서 이제 국가정보원 보안 가이드들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부분들은 실시간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번 볼까요? 국정원 보안 가이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수업에서 볼 수 있는 영역들이니까 한번 좀 볼게요. 실제로 이제 국정원 보안 가이드 같은 내용들도 들어가서 보면은 자, 2023년 6월 꽤 됐죠. 근데 이제 이 내용들도 보면은 와, 무려 60페이지네. 그래서 이런 위험들이 있고요. 저런 위험들이 있고요.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거짓말도 하고요. 아니면 뭐 어떤 특정 성별에 대해서 이제 선입견이 있는 형태도 있고요. 혹은 환각 효과 뭐 등등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이제 관공서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이 영역을 한 번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보기 어렵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노트북 LM 같은 거 써가지고, 노트북 LM 같은 거 써서 이런 식으로 놓고 소스 온노드에 링크 넣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고 뭐 요약해줘.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PDF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보안적인 이슈들이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윤리적인 이슈가 있다는 것들 우리가 인지하고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할루시네이션은 무조건 나타나요. 왜냐면 애초에 생성형 AI 이 GPT 기술은 확률을 베이스로 텍스트를 학습시켰기 때문에 이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도 학습은 데이터 이게 나오면 이게 반드시 나와야 돼. 이런 이제 학습용 데이터가 있고 이걸 기반으로 학습을 한 건데 보통 이제 비지도 학습인 케이스는 정답이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텍스트에 정답이 어디 존재합니까? 그러니까 환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버그라고 볼 수 없고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 때문에 AI는 굉장히 창의적인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뭐 어떤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동화 같은 것들도 만들어낼 수 있고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의성에 비밀이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환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항상 팩트 체크 해주셔야 되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작권이나 윤리 책임입니다. 요즘도 이제 뭐 지브리 때문에 뭐 오픈 AI랑 소송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직까지 정리되어 있는 이게 반드시 저작권적으로 위험이 있다, 없다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시대이긴 해요. 하지만 모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거기서 저작권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면 오픈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줄 수 있다. 그런 정책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정책들이 있는 서비스를 사용했을 때 생기는 문제는 결국 사용자에게 있다라는 거고요. 더 문제는 이런 저작권적인 문제도 있지만 이런 성별이나 인종차별에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도 존재를 한다는 거죠. 결국은 최종 선택권자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AI 사용을 할 때 모든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제 뭐 제안서를 냈어요. 근데 제안서를 생성 AI를 써가지고 정보를 해줬는데 그 정보를 잘못 줬다고 해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AI에게 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항상 저작권과 윤리 책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이버 데이터 유출도 참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똑같은 프롬프트를 썼는데도 어떤 AI 모델에서는 되고 어떤 AI 모델에서 안 된다는 건 이 질문이 아무리 명확해지더라도 결국은 실시간 학습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제 사용을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내부 LLM을 이제 사용하는 형태로 요즘 많이 바뀌었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 또 되게 위험한 영역이 그 부정경쟁방지법 이런 거 보면은 결국 내부 기업 데이터를 어디에다 유출해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AI한테 질문 던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법의 해석 여지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위험한 역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부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참 속상한 영역들이 있죠. 왜냐면 이 좋은 기술들을 쓸 수가 없다? 아니요. 사실은 사용할 수가 있어요. 바로 SLM을 사용하는 거죠. SLM 기능 활용해 보기. 앞에서는 이제 이론만 설명드렸지만 여러분들이 SLM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가장 최신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죠? 기억하시죠? 퍼플렉시티 써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지속 가능한 교육,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전 유효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퍼플렉시티 같은 걸 통해서 또 찾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자, 한번 볼까요? 올라마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올라마닷컴에 들어가게 되면 이 다운로드 버튼이 있어요. 다운로드 버튼을 해서 다운로드를 딱 하면 이제 윈도우라고 뜨죠. 혹은 맥이면 맥 쓰시면 되고, 다운로드해서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하고 넥스트 저장하고 인스톨 하게 되면은 이제 올라마라는 거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마라는 걸 설치했죠. 이거 어떻게 구동시키냐면 모델 눌러서 딥시크 모델도 있지만 최근에 이제 코딩 관점에서는 QN2.5 코더 이 친구가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모델의 QN2.5 코더. 한 달 전 업데이트라고 하지만 나온 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 중이고, QN2.5 코더를 누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0.5빌리언, 5억짜리 매개 변수죠. 여러분 회사 PC 3억, 30억 정도까지는 아마 돌아갈 겁니다. 요거 일단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한 번씩 해봐야 되니까 0.5빌리언으로 잡고 요거를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당연히 영상 멈춰서 설치해 보신 거예요. 다 했다고 가정하고 할게요. 저는 CMD 들어와서 윈도우 시작부터 CMD 들어와서 컨트롤 V하고 엔터 탁 치면 올라마 런 QN2.5 코더 0. 알리바바에서 만든 모델이거든요. 그럼 얘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시점에서 사용해 보실 때 설치가 다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인터넷을 끄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인터넷을 끄고 우리가 사용했을 때 이게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런 게 뜨죠. 저기다가 please make VBA code which can create 10 sheet. 우리 앞에서 했던 거죠. 그러면 이거 만들어줘요. 되게 잘 만들어주죠. 실제로 써보시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수는 있지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으로 이런 어느 정도는 극복이 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SLM이 이렇게나 많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고요. 혹은 이런 것들을 이제 내부적으로 여러분들 CMD 창에서 뭔가를 하는 형태보다는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수업 자료에 보시면 로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올라마닷컴 말고 msty.app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그 로컬에다가 내용들을 설치를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인터넷을 끄고 하게 되면 이제 젬마라는 이제 구글에서 만드는 오픈소스 모델 같은 거 쓰면 굉장히 작은 컴퓨팅 파워에서도 활용이 가능해요. 한번 해볼까요? 자, misty.app입니다. 이 사이트 들어가서 당연히 설치 단계는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고요. 설치 이후에 그 결과 내용들을 통으로 폐쇄망으로 옮기긴 해야 돼요. 그건 이제 회사에 옮길 때는 이제 내부망을 이제 관리하는 보안팀의 승인이 필요하긴 할 겁니다만, 실제로 해보게 되면 이 기술을 이해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개발팀에서도 이걸 사실 막을 이유는 크게 없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요 다운로드 미스티에서 윈도우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제 CPU only 혹은 엔비디아 CPU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CPU only로 해가지고 만들어서 할 수 있어요. 그럼 MSTY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이 미스티라는 게 이렇게 열리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인 모델이 이제 구글에서 나오는 젬마 모델로 1빌리언 10억짜리 매개 보여주죠. 여기서 안녕이라고 해볼까요? 안녕 하면 젬마가 이제 구글에서 나온 모델이다 보니까 다국어 번역이 되죠. 자, 인터넷 꺼볼게요. 껐어요. 인터넷 껐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MSTY에서 이거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열었습니다. 이건 구글의 젬마 모델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냥 인터넷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 팀원 피드백을 위한 초안 제작 기억나시죠? 요거 그대로 메모장에다 올려가지고 이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비용코라는 직원 업무를 평가하고 동의하기 위한 피드백 문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죠. 물론 내용이 우리가 쓰고 있는 최신의 이 서버 베이스로 되어 있는 데이터랑은 조금 약하긴 해요.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텍스트를 굉장히 잘 뽑아내고요. 기본적인 코드들도 잘 뽑아낸다라는 거죠.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예전에는 그냥 장난감 형식으로 이런 것도 있죠, 신기하죠? 였었는데 최근 몇 개월 사이에서는 내부망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인터넷을 끊어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강력하고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어떤 PDF나 이런 것들도 넣어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인터넷에 좀 다시 연결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안적인 이슈들은 점점 빠르게 문제 해결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들은 바로 현업 전문성 저하입니다. 최근에 MIT에서 논문이 하나 나왔어요. 챗GPT 사용자 뇌파 측정 결과 학습 능력 저하, 인지력 감소. 요거 제가 엑셀에 좀 가지고 와봤는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엑셀 안에 아카이브 좀 ORG 있죠? 여기 들어오시면 해당 논문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Your Brain on ChatGPT. 결국 요거 나중에 노트북 LM이나 챗GPT한테 넣어서 해석을 시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쉽게 말해서 인간이 생성형 AI에 기대면 기댈수록 점점 더 지식의 활용 능력이 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내용들은 이제 챗GPT한테 물어보셔서 하시면 되겠지만 크게 이제 세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검색만 써서 뭔가 리포트를 쓰게 하는 사람, 그리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제로 베이스에서 써보는 사람, 그리고 생성형 AI를 적극적으로 썼던 사람들을 구분을 나눠서 봤는데 뇌파를 보니까 여러분들 예상하셨듯이 챗GPT를 썼던 사람들이 거의 발전이 안 된 형태고 무려 만들어진 내용 자체를 해석하거나 말할 때도 이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는 케이스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보지 않더라도 아실 거예요. 점점 더 챗GPT를 쓰면 쓸수록 메일을 보내거나 장문을 하거나 이런 게 좀 어려워지진 않으신가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 2023년 3월 이전만 하더라도 파이썬 RPA 쪽, 업무 자동화라든지 파이썬 인공지능 쪽 수업을 하던 사람이니까 비포 앤 애프터가 되게 명확하거든요. 따라 놓으시고 프로젝트 결과도 괜찮은데 결과적으로 개인적으로 응용을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어려워하게 된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사실은 챗GPT가 없던 시절에 있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챗GPT를 썼을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요즘은 모든 걸 기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과가 사실 잘 안 나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기본은 알고 생성형에 쓰겠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챗GPT 안 쓰고 이거 공부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기존에 있던 시니어 분들은 사실 현업이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신입이 되시거나 대리급의 이런 이제 초기 사회초년생 분들은 굉장히 이게 미래는 모르지만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면 현업 전문성을 쌓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챗GPT를 써봤자 굉장히 앵무새 같은 답변을 줄 수 있고 깊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운 영역들이 있죠. 요즘 프로젝트 과정들을 하게 되면 제가 요즘 느끼는 게 현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신입사원들이나 대리 학습자분들이 비개발자여도 뭔가 코딩을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차장급이나 부장급에 있는 이제 기술을 잘 못 다루시는 분들이 만드신 결과가 훨씬 좋은 걸 제가 요즘 많이 느낍니다. 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 있는 사람들이 푸는 거랑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푸는 것들은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은 스스로 좀 연습을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놔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물론 1990년대 초 컴퓨터가 나왔을 때 주산을 쓰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관점을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여전히 계산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응용이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현업 전문성에 대한 관점을 우리가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